지금까지 그 객체적 설계 원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5가지 설계 원리인 솔리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솔리드 외에 객체지향 설계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는 원리들 중에는 일부 꼭 객체지향에서만 적용이 되는 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변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되겠고, 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추상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추상화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확장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설계할 때 앞으로 향후에 변할 수 있는 부분과 별로 변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확장이 가능하도록, 특히 OCP가 가능하도록 그 부분을 추상화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 타입에 의존해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DIP에 포함된 원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도 또 같은 얘기예요. 느슨한 연결을 선호해라. loosely coupled 해라. 근데 이것도 바로 이거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나 상위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지, 그래야지만 OCP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지식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세부적으로 데메테르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메테르라는 것이 뭐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스 신화를 잘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데메테르 규칙은 클래스 O의 메소드 M이 호출할 수 있는 거. 즉 클래스 O의 메소드 M에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클래스 O의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M의 매개 변수 객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M에서 생성한 객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네 번째, O의 멤버 변수 객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호출하면은 이거는 데메테르 규칙에 위배가 되고 최소 지식 원리에도 위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코드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C라는 클래스가 있고 B, D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E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봅시다. E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멤버 변수로 B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에서 D를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 햄에서는 D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B의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B의 바의 후 이렇게 되면, 즉 B의 바는 뭘 리턴해요? A를 리턴하죠. 즉 이 클래스는 B에 의존하고 D에 의존하지만 A와 C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와 C를 몰라도 구현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 B.바가 무슨 타입이에요? A 타입이니까 A의 후 타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A.F.G.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매개 변수, 멤버 변수, 아니면 여기서 직접 생성한 객체. 그러니까 내가 C equal new C 했어요. 그래서 C.base 이렇게 호출하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테르 규칙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클래스에 지금 의존하고 있으니까 별로 바람직한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최소 지식 원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원리, 상속 관계보다는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으면은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좀 더 유연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리 때문에 상속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도 사용하는데 상속과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포함 관계가 좀 더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 관계는 정적 관계예요. 고정이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 관계는 동적 관계입니다. 바꿀 수 있어요. 아까도 보셨듯이 펫이면 여기에는 강아지도 넣을 수 있고 고양이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펫을 상속받는 순간 그거는 끝이에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강아지는 계속 애완동물을 상속받고 있고 이 펫에 뭐가 정의되는지에 따라서 얘는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규칙들이 ISP, LSP 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ISP, LSP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리우드 원리.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에이전트가 있고 배우들이 있죠. 그러면 에이전트들은 배우들한테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할게. 이런 거예요. 그게 할리우드 원칙이에요. Don't call us, we'll call you.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필요하면 전화한다. 이게 이제 할리우드 원리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도 상속 관계가 있을 때 하위 수준 요소는 상위 수준과 연결되어 동작할 수 있지만 상위 수준 요소가 언제 어떻게 하위 수준 요소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되며 하위 수준 요소는 절대 상위 수준 요소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 예제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할리우드 프린시플에 딱 맞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A가 바즈라는 걸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결정을 해요. 언제 자식의 뭔가를 쓸지를 A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모 메소드를 하나도 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현하다 보면 꼭 이렇게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리우드 원리는 상속 관계에만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위 수준 요소가 상위 수준 요소를 호출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설계 원리들은 이제 설계 패턴을 배우면서 또다시 한번 다시 다룰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NT 패턴입니다. NT 패턴.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배울 게 설계 패턴이에요. 코드에 나타나는 좋은 패턴들. 그리고 이 패턴들을 배워서 내가 코드를 만들 때도 이 패턴처럼 코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계 패턴입니다. 그런데 코드들 보면 좋은 패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패턴도 나타나게 되겠고 그 패턴은 우리가 NT 패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을 리팩토링이라고 하는데 리팩토링은 코드의 외부 행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내부 코드의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동작하는 코드를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이미 그 코드에 나도 모르는 오류가 버그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버그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개선하게 되겠고 개선하게 되면 여전히 아마도 그 버그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리팩토링과 관련된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하는데요. 어쨌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할 때 계속 개발을 해놓고 그것이 동작한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리팩토링이 됩니다. 설계 패턴은 설계 문제에 대한 좋은 검증된 해결책이고 코드에는 이와 같은 좋은 패턴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코드에 자주 등장한 나쁜 패턴을 우리가 엔티 패턴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코드 스멜이라고 합니다. 냄새난다. 냄새나는 코드다. 그리고 이런 코드 스멜은 보통 앞서 설명드렸던 객체적 설계 원리를 충실히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러면 이 엔티 패턴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드 스펙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해하기 힘든 이름이 그 코드에 나타날 수 있고요. 주석이 어떤 코드 스멜이 될 수 있고요. 코드 중복이 코드 스멜이 될 수 있고 죄송합니다. 매우 긴 함수가 또 코드 스멜이 될 수 있어요. 긴 함수뿐만 아니라 객체 지형에서는 매우 큰 클래스가 또 코드 스멜이 될 수 있고 매우 큰 클래스뿐만 아니라 너무 작은 클래스도 코드 스멜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너무 작은 클래스와 관련된 것이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데이터 클래스 문제는 좀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덩어리 늘 같이 등장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코드 스멜이 될 수 있고 긴 매개변수 목록 그리고 광역 변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광역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 냄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부가 설명드릴 거 있으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석. 나쁜 설계 결과 때문에 주석이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있다. 이 주석이 왜 거기에 있어야 하나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설명드리는 프로그램 팁 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이라는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작성에서 가독성을 높여봐라 이런 것이고요. 가독성이 떨어져 주석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러면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코드가 수정되면 주석도 같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코드는 수정됐는데 주석은 수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주석은 코드를 이해하는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내용 자체가 나쁜 설계임을 시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요 부분 수정하면 저기 가서 저 부분도 수정하세요 라고 주석 달려있다. 그 자체는 설계를 잘못해 놓은 거예요. 이 코드를 여기 수정하는데 왜 저기를 왜 수정해요? 원래는 다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주석이 있으면 이런 주석을 달지 말고 설계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주석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 중복. 프로그래머가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코드 중복, 또 하나는 버그예요. 버그. 그래서 둘 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코드 중복이 되면 무조건 이 중복을 없애려고 시도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중복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 봐야 되겠고 많은 프로그램 기법들이 이 중복을 없애려고 나온 기법들이에요. 상속도 그것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드 중복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복된 코드를 함수로 만드는 거죠. C부터 우리가 즐겨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객체 지향에서도 유효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긴 함수, 긴 메소드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긴 함수, 큰 클래스.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듈은 옛날부터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집성, 코헤션이. 그래서 옛날에는 함수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함수가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고 그랬고, 이제는 이제 클래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응집성이 높아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나온 설계 원리가 SRP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는 수많은 거면 안 되겠고, 적절한 개수의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소드들도 각각은 응집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긴 함수와 큰 클래스는 읽기도 불편하고 SRP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이유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클래스로 나누고 함수는 적절한 크기의 함수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함수를 크게 만들지 않냐, 최소한 줄이고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 큰 클래스도 문제지만 아주 작은 클래스가 너무 많은 것도 좋은 설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게터와 세트로만 구성된 클래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클래스 포인트 해가지고 xy 있고 getx, gety, setx, sety 딱 이렇게만 있어요. 그럼 얘는 대표적인 데이터 클래스예요. 하는 일은 없고 특별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뭔가 기능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클래스가 내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코드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코드들에서 일로 옮겨올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는데 XY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move라는 메소드가 필요해요. XY 좌표를 X축으로 O, Y축으로 O로 옮겨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봤더니 밖에서 하고 있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여기다가 move 메소드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데이터 클래스도 있으면 이 객체를 사용하는 다른 객체를 검토해서 이 클래스에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쪽으로 기능들을 옮겨와서 얘가 단순히 데이터 클래스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확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 만들고 쓰더라도 이게 전부인가? 그럼 이게 전부인지 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클래스를 쓰는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쓰는 곳에서 이쪽 안으로 넣어줘야 될 어떤 기능들이 있으면 넣도록 리팩토링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그 스멜인데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항상 같이 등장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들을 묶어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데이터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터와 게터만 만들지 말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까지 넣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체험 배열의 위치 정보를 반복적으로 로우와 컬럼을 이용하여 접근한다. 그러면 메소드가 A, B, C가 있는데 다 얘도 로우 콜, 또 뭘 받고 얘도 로우 콜, 또 뭘 받고 로우 콜 받고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받지 말고 그냥 로케이션 하나로 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로케이션을 잘 만들어 놓으셔서 이 코드들이 응집성도 높아지고 얘의 응집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덩어리로 내가 뭔가 항상 같이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묶어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데이터 클래스로 남아있지 않도록 여기에 필요한 기능까지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것과 또 연결된 것이 긴 매개 변수 목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세 개가 받고 있죠. 비교적 긴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코드를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베이스 프라이스가 있고 이제 할인 가격을 따지기 위해서 시즌 디스카운트와 뭐 피라는 것을 받아서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할인 가격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두 개의 값은 어디서만 쓰여요? 요 안에서만 쓰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 안에다가 얘 두 개를 계산하는 걸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하게 많이 쓰고 있는지,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밖에서 하고 있는지 살펴서 매개 변수의 목록은 꼭 필요한 것만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야 이해하기도 좋고 응집성도 높아집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 여러 함수가 유사한 서로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요것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 요거는 데이터 덩어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클럼프 요것과 관련된 거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객체로부터 여러 개 값을 얻은 후에 이 값들을 다른 메소드로 전달하면 객체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에서 뭐 A 속성, B 속성, C 속성을 빼가지고 전달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객체 자체를 전달해서 그 안에서 A, B, C를 뽑아내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각각 부분에서의 응집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간단하진 않지만 이제 좀 더 복잡한 거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 코드 스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본 것이 diversion change. 한 모듈이 변경해야 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우리가 SRP에서 살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모듈이 변경될 이유가 많으면 이거는 냄새나는 코드가 된다라는 거고요. shotgun surgery라는 게 있어요. 한 곳의 변경이 여러 다른 곳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 문제가 된다. feature envy. 한 클래스의 메소드가 자신의 상태보다는 다른 클래스의 상태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A 클래스인데 늘 보면 B 클래스의 어떤 멤버 값을 계속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여기 있어야 돼. A 클래스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B 클래스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inappropriate intimacy. intimacy는 좀 치밀하다 관계가. 그래서 inappropriate 발음이 갑자기 안 되네요. inappropriate intimacy라고 하는 것은 원래 A와 B 클래스가 원래는 의존 관계는 일방향이에요. A가 B를 의존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으면 person이 덕을 의존해야 한다. 그러면 일방향이지 덕이 또 여기 person을 의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만 아니면 B가 A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inappropriate intimacy라고 하는 것은 A와 B 클래스가 서로 의존하는 경우. 이러면 이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체인. 일련의 메시지 호출이라는 거. A가 get B, get C, foo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객체적 개발 원리 중 데메트리 규칙 위배. 최소 지식 원리의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메시지 체인 기계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클래스 역할 다른 클래스 위험한 것 미들맨이라는 걸 또 얘 때문에 불필요한 미들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메시지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primitive obsession. 너무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시 타입에 너무 집착하는 거. 원시 타입과 문자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타입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정의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전화번호를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010 뭐 XXXX, XYYY 이런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냥 이거를 string 문자열로 표현한다.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문자열에 너무 의존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텔레폰이라는 타입을 정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데이터의 특성이 있을 테고 전화번호면 전화번호의 특성이 있겠죠. 그런 특성들을 추상화하고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링이라는 걸로 모델링하기보다는 텔레폰이라는 타입으로 새롭게 모바일 폰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정의해서 이 폰의 뭐랄까 지역 번호 뭐 이런 뭐 SKT 이런 뭐죠? 통신사 이런 것들을 잘 나눠서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뭔가 어떤 제약 같은 거, 인베리언, 불변 조건들을 유지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코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바로 primitive obsession. 너무 그냥 원시 타입 많이 쓰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가 원시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시 타입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것을 타입을 나타내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조건문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니냐.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조건문을 안 쓰고 프로그램할 수 있고 보통은 다양성이라는 걸 많이 활용하겠죠. 특히 반복되는 동일 형태의 스위치문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100% 그 다양성을 이용해 가지고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건 is A나 상속이나 has A를 이용해서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eculative generality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미래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일반화해 놓은 거예요. 물론 처음에 설명드렸던 객체적 원리에서 변할 부분과 변하지 않을 부분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했고 변하지 않을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 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할 것 같은 기능들을 막 만들어 놓는 것은 오히려 나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설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리팩토링 기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운 기능이 필요했을 때 왜냐하면 그 기능은 10년 돼도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군요. 지금 생각했는데 이게 좀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도입되지 않고 한 1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몇 년이 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선행적으로 뭔가 기능들을 만들고 도입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렇지만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변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을 부분이고 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OCP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OCP랑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fuse request 상속할 때 필요한 메소드를 상속받아야 되는 경우 요거는 이제 LSP, ISP와 관련된 코드 스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객체 지향과 뭐 관련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객체 지향과 상관없이 늘 언급되는 또 프로그래밍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KISS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Keep it simple, stupid 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작을 진행할 때도 전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어차피 복잡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n't repeat yourself principle. try. 그래서 코드 중복. 코드 중복이고요. 또 하나 제가 싫어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버그라고 그랬습니다. 강건성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코드 중복을 싫어야 되고 프로그램 코드의 강건성을 되게 중시해서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효율성보다도. 멋보다도.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보이스카우트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개념적으로 보면 always leave the code you're editing a little better than you found it.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코드를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는 더 훌륭하게 바꿔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들은 캠핑을 가도 캠핑을 갔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가 막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캠핑하기 전보다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스카우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도 한번 코드를 봤어요. 딱 봤는데 읽어봤는데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에이 그럼 다음에 고치지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조금이라도 그거를 손봐라 라는 게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입니다. Small and simple change. 그리고 이렇게 작은 조금씩의 변화가 모이면은 아주 큰 효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코드를 우리가 쭉 작업하다가 또 이제 작업하려고 봤어요. 근데 그 순간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개선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라 라는 것이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입니다. 네 번째, separation of concern입니다. 이 관심사항이 다른 것들은 분리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SRP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만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이유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수정할 이유가 두 개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기보다는 서로 어떤 두 종류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 클래스 안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컨선이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은 분리해서 각각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separation concern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모델 뷰 컨트롤, MVC라는 게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 프로그램의 로직과 관련된 부분, 또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 요 세 부분은 떼어내서 각각 분리해서 코딩이 돼야 되겠고 각각의 변화들에도 다른 것에 영향을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오목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얘를 뭐 어떤 환경, GUI 환경에서 만들든지 간에 이 오목을 두는 기본 원리나 로직은 안 변하는 거죠. 이 코드는 여기서 스윙을 썼다가 자바 FX를 쓴다고 해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콘솔로 간다고 해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든 키보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든 뷰도 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컨트롤러는 그거죠.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처리들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MVC, Separation Concern. 서로 나눠야 될 건 확실히 나눠서 분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는 게 Separation Concern이고요. 야근이는 어디 있었죠? 요거랑 관련돼 있어요. Speculative Generality. 그래서 야근이는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 기능을 미리 구현하지 마라. 보통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변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되고 개발돼야 됩니다. 그리고 avoid premature optimization. 얘랑도 비슷한 영역인데 미리
최적화하려고 너무 최적화에 하지 마라.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뭐 한다든지 미리미리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개발한 과정에서 계속 또 뭔가 요구사항도 바뀔 수도 있고 코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말고 진행하는 게 낫다. 그리고 계속 리팩토링 해라. 이거는 또 이 보이스카우트 프린시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Clean code is better than clever code. 그래서 강건성이 좋고 읽기 좋고 그런 코드가 똑똑한 기발한 뭔가 효율적인 근데 읽기는 어렵고 유지 보수하기 어려운 그런 코드보다는 클린 코드가 훨씬 좋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팁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목적을 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좀 설명드리니까 아마 많이 알고도 계실 수 있는 팁들이에요. 그래서 이 팁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죠. 그 나쁜 코드가 있을 때 주석을 통해서 그 나쁜 코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코드를 수정하려고 좀 더 가독성 있는 코드로 되게끔 리팩토링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 팁입니다.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다시 써라. 그 다음에 use meaningful names. 의미 있는 이름을 써라. 그리고 의미 있는 이름을 안 쓰면은 그게 또 코드 스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 요게 또 하고 low Demetry, 데메트리 규칙 아까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don't return null, don't pass null. 그래서 함수에서 null을 반환하지 말고 또 함수에 null을 전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자바에서는 return과 관련해서는 옵셔널 클래스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옵셔널 클래스를 쓰면 되겠고 C++ 17에서도 이런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수와 관련된 팁, 매개 변수는 가급적 줄여야 돼요. 그리고 긴 매개 변수 목록을 우리가 줄이는 그런 코드 스멜을 줄이는 방법도 앞에 좀 설명드렸었죠. 설명드렸고 플래그 인자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 플래그 인자. 플래그 인자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 요 부분은 아마 나중에 또 리팩토링 시간에 리팩토링 설명할 때 아마 설명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플래그 인자라는 건 여기에 인자가 있는데 여기에 뭐 불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true면은 요렇게 하고 아니면 요렇게 해요. 그러면 차라리 A가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그냥 불을 없애고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불 인자가 있어요. fu가 있고 그러면 이 값에 따라서 요걸 하고 요걸 한다 그러면 fu A와 fu B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응집성이 높고 얘도 응집성이 높으면서 요 값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meaningful name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값들은 가독성에 나쁜 영향을 줘요. 이 플래그 인자가 과연 어떨 때 어떤 플래그 값을 써야 되는지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인자는 가급적 쓰지 말라. 출력 역할은 인자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뭐 여기 이제 C에서 포인터나 또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도 들어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출력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인자가 출력도 되고 입력도 되는 동시에 출력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안 돼야 되겠고
커맨드와 큐리를 또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뭔가 결과를 주는 것. 그거를 또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큐리, 뭐 get balance 이거는 큐리죠, 그렇죠? 뭐 withdraw, deposit 입금, 출금 이건 커맨드예요. 그래서 커맨드와 큐리를 우리는 분리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함수가 그 목적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이건 응집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브젝트 오리엔트에서는 인자로 받는 객체 상태를 수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A.fu 했는데 여기에 B라는 걸 봤는데 얘도 수정하고 얘도 수정해. 그럼 얘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A.fu면 얘만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바뀌는 함수라 그러면. 그리고 특정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함수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환경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포매팅 팁, 코딩하는 그 팁을 말씀드리는데 vertical openness between concepts, 이렇게 함수마다 이렇게 좀 띄어서 한 줄씩 띄라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개념 다른 것들마다 이렇게 띄고라는 거고. 그리고 vertical density, 관련 있는 것은 가깝게.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관련이 있으면 붙여서 코딩해라. 이 함수와 관련 함수가 저기 있으면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스텝 다운 룰. 스텝 다운 룰은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파일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잘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개발하면은 팀 규칙을 세우고 개발해라 라는 것이 프로그램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객체 제한 프로그램 관련된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 제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객체 제한적으로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꼭 객체로 모델링했을 때 이점이 많은 거, 효과적인 것들만 객체로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설계할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제 원리들 SRP, OCP, 뭐 ISP, LSP 이런 원리들을 다 DIP 충실히 따라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이 필요 없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정해야 되겠고요. 보통 클래스 하이라키가 있으면은 요 밑에 있는 단말들만 객체를 생성하고 위에 것들은 리모컨으로만 활용이 돼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한 필드가 있으면 해당 필드와 그 필드를 처리하는 메소드를 별도 클래스로 분리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클래스의 응집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한 필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땐 쓰이고 어떨 때는 안 쓰이고 그런 어떤 멤버 변수가 있으면 그 멤버 변수를 아예 빼내서 별도 클래스에다가 그 멤버 변수와 관련된 것들을 코딩해 가지고 응집성을 서로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관련해서는 이즈의 관계가 성립해도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되겠고 이즈가 성립하더라도 LSP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 깊이는 4 이하로 너무 계속 내려가면 안 돼요. 이건 복잡성이 너무 증가합니다.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는 단말에 있는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속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형제 클래스 간에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서브 타이핑이 돼야 된다. LSP가 만족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구현과 관련해서 메소드의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사용되는 조건식의 변수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eature MB 하냐, 다른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내가 활용해서 조건식을 세우고 있지는 않냐,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쪽 클래스에 있지 않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조건문이 반복적으로 그 메소드 구현에 나오면은 다양성을 이용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더 객체 지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객체 지향 설계 원리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노트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패턴을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다음에 보시는 세 번째 장에서는 구체적인 패턴을 설명하기보다는 패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설계 패턴을 설명드릴 것입니다.